여러분, 혹시 최고임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진 아이디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흥미로운 논의는요, 사실 한 기사에서 시작됐어요. 언론인 샘 피제가티라는 분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쓴 글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최고소득 상한을 정하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 기사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는 게 뭐 어때서 이런 분위기가 당연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이 부와 가난의 관계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졌던 아주 오래된 아이디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의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시간을 아주 많이, 무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보통 소득상한제, 최고임금제라고 하면 뭔가 되게 현대적이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놀랍게도 이 논쟁의 시작은 미국 남북전쟁이 막 끝난 그 시절, 그러니까 산업화가 한창이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럼 최고임금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법으로 딱 상한선을 그어 넣는 거예요. 일종의 소득 천장을 만드는 거죠. 그 이상은 못 번다 하고요. 이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최저임금이랑 비교해보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최저임금은 뭐죠? 소득의 바닥을 보장해서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최고임금은 정반대입니다. 소득의 천장을 만들어서 이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히 거울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과거의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소환된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최고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대를 타고 흘러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남북전쟁이 끝나고 경제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등장했다가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뭐랄까 사람들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때 월가를 점령하라 같은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극적으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남북전쟁 이후에요? 당시 미국은 정말 엄청난 국가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부의 불평등 문제가 동시에 터져나온 겁니다. 바로 이때 이건 아니다 하면서 경제정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사회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그 과정에서 소득의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이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럼 지금은요? 왜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참 놀랍도록 과거랑 판박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한쪽에선 몇몇 기업 임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가는 걸 보면서 대중들이 분노한 거예요.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열망,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이 오래된 아이디어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낸 겁니다. 결국 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죠. 마치 씨앗처럼 땅속에 남아있다가 특정 조건이 맞으면 다시 싹을 틔우면서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최고임금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요, 경제적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거죠. 사회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마다 어김없이 다시 등장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자, 100년도 더 된 이 낡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왜 하필 지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속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복잡한 경제 문제의 본질, 그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